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G와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일상을 바꿀 신기술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잔디 제초제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잡초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효과가 탁월해서 골프장 등에 유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춘제 명절 이전에는 병명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 CES 2020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개막합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만큼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는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부스를 만들고 손보고 또 청소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각종 신기술의 경연장 CES를 준비하는 각국의 기업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이른바 LVCC라 불리는 전시장 앞입니다. 벌써부터 이곳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오락시설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라스베이거스에서도 CES는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전시장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행사장으로 변신합니다. 화려한 모습의 대형 호텔에서 기조연설과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가 줄지어 이어집니다. 세계에서 17만 명이 넘게 찾는 만큼 호텔 숙박비도 평소의 5배가량 치솟지만 이마저도 동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프렌즈 등 CES 무대에 첫 도전장을 낸 기업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까지 모두 390곳이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이번 CES 참가 규모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봇과 AI, 모빌리티 기술 등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새로운 기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잔디 제초제가 전 세계 제초제 시장 1위인 미국에 진출합니다. 농약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잔디 제초제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농약을 수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골칫거리 잡초인 세포와 풀. 잔디병을 유발하는 병균의 숙주 역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말라 죽고 겨울철에는 얼어 죽어 골프장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세포와 풀은 양잔디로 불리는 한지형 잔디와 비슷하고 거의 같은 식물 계통이어서 선택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초제가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세포와 풀만을 죽일 수 있는 제초제를 개발해 미국 환경청의 상용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포화풀은 완벽하게 방지하면서 잔디는 전혀 해를 입히지 않는 국산 신물질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초제는 기존 제초제의 저항성을 보이는 새 포화풀뿐만 아니라 한지형 잔디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제초 효과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 골프장 등 잔디 조성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도 강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 연구로 세계적 수준의 신농약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7년 개발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대량 생산 공정 개발과 5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미국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적용이 되면 전 세계에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유럽, 남아공, 호주 이런데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진입해서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등 6개 나라에서 공정특허에 이은 미국 시장 진출은 신물질 연구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물론 세계 제초제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3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3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제 열린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이 2023년에는 30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과학기술로 극복해야 한다며 예산 확대는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3년도를 겨냥한 예산에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30조를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이 과학기술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어떤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어떤 그런 인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IAEA 사찰단이 이란에서 검증과 사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AEA는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가 IAEA와 협력을 이전처럼 계속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이란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 5단계 감축 조처를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을 경우 회원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특히 지난 5일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핵합의 탈퇴라는 강수를 두자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능력 농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IAEA와의 협력은 전처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수억 명이 이동하는 춘제 명절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아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시 화난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환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며 현재 밀접 접촉자 163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들과 정확한 병영국은 찾아내기 위해 균 배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보건 관련 소식통은 중증 환자의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심할 만한 부분이라면서 춘제 명절 이전에는 병명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데 대해 일반인의 87.6%, 의료인의 78.3%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 1,000명과 내과 계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20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C형 간염이 간병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3%에 불과했습니다. C형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42%만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2,000명 가운데 89%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60%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26%였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로는 가족 지인이 61%로 가장 많았고 TV나 잡지 등이 5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7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약 169만 명의 노인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올해 13조 1,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노인들께서 1일부터 이 인상된 지급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비록 좀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64만 개 제공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74만 개로 늘어납니다. 참여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소득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 개에서 3만 7천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준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어제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었지만 올겨울에는 추위가 실종됐습니다. 눈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까지 최고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절기 소환에 눈이 아닌 비가 내립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시기지만 기온이 영상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30년 평균 영하 6도를 기록했던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0.6도, 낮 기온도 영상 4.6도로 평년보다 3.2도나 높았습니다. 비도 겨울답지 않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쪽 포근한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한반도에서 부딪히며 계속 비구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7일 밤부터 8일 새벽에는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며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호우도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비, 눈과 함께 해상과 해안가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와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지난 뒤에도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낮아 도심 지역에서는 눈 없는 1월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포근한 날씨와 함께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겨울축제가 안전상의 이유로 축제 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말 개막한 평창송어축제는 오늘 오전 겨울비로 축제장 얼음이 녹고 있다며 오늘 10일까지 축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10일 오후 얼음 두께와 안전 상황을 확인한 뒤 축제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말 개막이 예정된 화천 산천어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 인제빙어축제 등도 얼음판 빗물 유입을 막고 두께를 확인하는 등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축제 역시 얼음판 두께와 안전도 점검을 마친 뒤 축제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남 합천국도에서 차량 41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빙판이 얇게 얼은 블랙아이스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멈춰선 화물차. 얼었나? 멋지 보다. 산타 두 대다 이거 뭐. 잠시 뒤 화물차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순간 화물차 뒤쪽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하고 화물차는 그 자리에서 반바퀴를 회전합니다. 내리자 이 안 되겠다 이거 또 온다. 앞선 사고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해 수십 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연쇄적으로 계속 추돌을 시작했고요. 사고 나신 분들은 진짜 하려고 창문을 깨고 가드레일 밖으로 다이빙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대피를 해서. 사고가 난 시각은 아침 6시 40분. 41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모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내린 비가 낮은 기온에 얼면서 얇은 빙판, 즉 블랙아이스가 생긴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이 씌었습니다.
저 차에서 내려가 보니까 바닥이 조금 미끄럽고 일부 구간이 그 차량 운전 시에 결빙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대로 합천 연쇄 추돌 사고 원인을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합천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아침 6시 25분쯤, 사고는 6시 40분쯤 났는데 기온은 이미 영하권이었습니다.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생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비나 눈 등의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블랙아이스. 눈이나 비 또는 안개가 끼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영상 2, 3도가 되더라도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데 대개 이 지표면에 비나 눈 혹은 안개가 끼어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곡선 도로나 터널 앞, 고가도로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더구나 도로색과 같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합천에서도 곡선 구간 이후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코너 돌자마자 차들은 6, 7대 정도 사고가 나서 비상등을 켜고 막 엉켜 있었고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 제동도 잘 안 되고 3, 40m 그냥 미끄러져 내려. 따라서 위험 구간에서는 속도를 낮춰 제동거리를 줄이는 게 필수입니다. 또 일단 미끄러져 회전하면 회전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해야 회전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과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응급실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또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 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합니다. 해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방해자의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괴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러시아인은 독특한 상상력으로 이른바 마니아층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꽁꽁한 시베리아 바이카로스를 질주하는 자동차. 독특하다 못해 귀괴한 외형들이 눈길을 끕니다. 영화 촬영용 소품인가 싶지만 아닙니다. 러시아인 엔지니어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Тут куча экспериментов, тут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в первый раз, потому что подобных проектов в мире не было еще. То есть в таком масштабе не строят такие автомобили. 영감의 원천은 할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4편인 분노의 도로. 핵전쟁으로 세계가 멸망한 22세기, 생존을 위해 물과 기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등장하는 자동차 100여 대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디자인부터 부품을 모으고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은 2-3달. 고물 자동차도 비행기 엔진도 모두 부품이 됩니다. 2013년 첫 작품을 바이칼 오토쇼에 출품하자 영화 제목을 딴 매드웨이라는 팬클럽이 생겨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13대를 만들었는데 교통법상 공공도로 주행이 금지된 탓에 대부분은 차고에 고이 모셔둡니다. Знаете, я к ним настолько привык, настолько от них устал, что уже вот эта вот реакция людей, вот это вау, как бы мне уже почти безразлично. 이런 니키틴 씨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작업실로 개조해 러시아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별난 자동차를 전파하는 겁니다. Автобус, говорю, тут все максимально необычно. Даже вот элементарно вот окно будет. Это, как окно, снятое с корабля. 새해에는 또 다른 소망도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서 매년 8월 열리는 실험예술축제 버닝맨 페스티벌에 참가해 개성 넘치는 에마들을 뽐내는 일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맹장은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한 장기일까요? 바로 대장의 첫 부분입니다. 또 충수는 맹장의 끝부분에 꼬리처럼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은 사실 충수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충수염의 증상으로는 복통과 함께 발열, 소화기계 증상, 구역질,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 충수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